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어제 광복절 기자회견을 했죠. 여기서 오이사 조치 해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시끌벅적한데요. 어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 사안을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오이사 조치 해제를 건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서 지뢰 도발을 생각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진지한 검토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입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박성원 논설위원. 네. 뭐 한번 새누리당도 좀 야당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여지를 둔 다음에 조금 뭐 반박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네.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 오이사 조치를 지금 우리 천안함 폭침 사건 때문에 46명의 장병들이 숨졌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한 사과도 없이 바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느냐. 이 조치 제안 자체가 잘못됐다. 바로 반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그와 관련해서 오늘 뭐라 했냐면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야당 대표의 제안을 그렇게 쉽게 잘라버렸느냐. 예.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고민해온 문제고 그래서 오래 끌 사안이 아니고 바로 결론이 나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오이사 조치라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2010년에 그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도발했을 때 그때 취해진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원인이 됐든 바로 최소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최소한의 그보다 양보해서라도 유감 표명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인정을 해야죠.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바로 얼마 전에 터진 그 발목 지뢰 도발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또다시 우리 병사들의 두 명이 그 희생을 발목이 날아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에게 만일에 지금 오이사 조치 해제를 우리가 들고 나온다면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남한은 그저 조지면 패면 패는 대로 굽히는구만. 예. 이런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이런 것이 확고한 정부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뢰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을 했고 또 임진각에 가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고 이 안보 행보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연장선상에서 어제 발언은 조금 연장선상에서 안 맞는 거 아니냐,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 이런 원칙을 우리가 표명을 했다. 예. 그것은 그것대로 군사적으로 대응해 나갈 문제고 어떤 그 장기적인 통일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남북 간의 경제 교류,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경제 통일이라고 하는 비전을 지시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아마 취지를 구상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의 현실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 통합을 경제 공동체로 나가려면 지금 대북 경제 조치를 봉쇄하고 있는 것이 우리만 해결된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국제적으로 다 해결이 북한이 돼야죠. 핵개발 도발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군사적, 금융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지금 가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물론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북미, 남북 이런 대화를 2+2 통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문제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핵과 경제를 병진해 가서 남한으로부터는 경제적인 지원을 경협을 대규모로 받고 예.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어떤 통미봉람으로 해서 이 평화협정으로 나가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가서 오히려 북한의 그 장기적인 독재를 영속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어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 이런 예, 논리의 이유가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어떤 그 대북관 이런 것들이 과거 본인이 주군으로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아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
문재인 대표의 발언 비교해서 얼마나 비슷했는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서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남북 교역량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의 1단계 입주가 완료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상품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남희 차장. 네. 자, 결국에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문 대표가 좀 계승하고 있고 이 대북관만큼은 북한을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남북 공동체로 키워나가자. 맞습니다. 이런 근간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공약도 평화가 곧 경제다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도 많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표의 이번 광복 70주년 메시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2007년 광복절 축사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 대표가 이번에 광복 그 70주년 메시지를 2주 동안 준비했는데 예. 같이 준비했던 그룹 인사들을 보면은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당시 그 통일부 이재정 장관의 정책비서관이었던 홍익표 의원도 같이 논의에 참가를 했고요. 또 노무현 정부 때 바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훈 교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문 대표 광복 그 70주년 메시지에 어떤 자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많이 색채가 묻어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 대표는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 14 그러니까 남북 정상 회담이 예. 있었을 때 이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됐을 때도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그 대화록을 공개해야 된다 주도했을 예. 때도 문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변호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좀 묻어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성원 변호사님, 예. 네, 제 생각에는 문 대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은 화해 협력만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 그러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이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일 때 그 화해와 협력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북한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화해 협력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마치 자릿세 뜯어가는 조폭한테 자릿세를 주고 평화를 그러니까 자기 자리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먼저 문 대표나 이런 분들은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를 먼저 주문하고 그런 상태에서 화해 협력을 주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성원 변호사께서 아주 날카롭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